안녕하십니까.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2주차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번 주는 59.3%의 긍정평가, 부정평가는 33.5%, 지난주랑 비교하면 0.7%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 과거 대통령들 보면 윤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다 50%대 초중반 이렇게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59%니까 윤, 박보다는 좀 높고 문재인,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좀 낮은 수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일간으로 보면 수요일날 가장 고점을 찍어서 60.9%를 기록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을 회담을 했던 게 수요일이었고요. 그 다음에 영국, 인도, 멕시코, 브라질 잇따라 정상회담을 이틀간 무려 11차례 회담을 하면서 60.9%를 찍었고요. 월요일 날 캐나다로 출국을 하면서 59.6%로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 날 코스피 장중 3천 돌파했습니다. 그런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워낙 국민의힘의 비판, 공세가 거세지면서 조금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약간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주간 집계는 여하튼 59.3%로 지난주 대비 0.7%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20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. 60대, 70대도 긍정평가가 높은데 20대가 지난주까지 부정평가가 높았던 결과가 이번 주부터 G7 정상회담 다녀오면서 역시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던 우리 20대 젊은 층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0대가 돌아섰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. 여론조사 꽃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이 73.4%, 리얼미터가 59%였으니까 한 14%포인트 높았고, 그 다음에 ARS가 69%니까 한 10%포인트 높았습니다. 여기서도 보면 20대가 긍부정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. ARS 조사에서도 오차범위지만 긍정표가 조금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난 대선 결과에서도 그랬고, 꽃이 하우스 이펙트가 좀 생기면서 리얼미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10%포인트 이재명 대통령 혹은 정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 좀 참고하시면서 그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여론조사 꽃은 이번 주가 첫 조사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정수행 전망입니다. 이번 주에 50% 선을 넘어서 60.4%를 기록했습니다. 계속 지금 1%포인트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2022년 3월 2주차, 3주차, 4주차를 거치면서 52.7, 49.2, 46.0 조금씩 빠지는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1%포인트씩 국정수행 전망이 올라서 60%대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 사실 좀 어려운 점이죠.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현역 대통령이랑 또 당선인이랑 만나냐 마느냐 갖고도 계속 이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당시에 서욱 장관도 합참 이전과 관련해서 1,200억보다 훨씬 많이 든다. 비용과 관련해서 비판적 의견. 그 다음에 안철수 총리설에 대해서 당시에 찐윤 권성동 의원이 요직을 연속받는 건 욕심이다. 이런 계속 갈라치기 현역 대통령 그다음에 당내 단일화했던 사실 주요 파트너였는데 안철수 총리설과 관련해서도 갈라치기. 그 다음에는 이제 취임 이후에는 이준석하고 갈라치기. 그 전초전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52.7%에서 무려 6%포인트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여론조사 꽃의 G7 성과 관련된 지표인데요. 긍정적인 평가가 전화 면접에서 71.3%, 그 다음에 ARS는 67.5%였는데 이 앞서 소개해드린 국정수행 평가보다 각각 2%포인트씩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또 보수층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못했던 게 트럼프가 안 만나준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비판적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정수행 평가보다 2%포인트씩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
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게 긍정평가가 나타났습니다.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. 리얼미터부터 보시면 민주당이 48.4, 국민의힘이 31.4, 17%포인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. 혁신당 2.9, 개혁신당은 4.9%로 지난주보다 0.4%포인트 올랐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의원 제명과 관련된 청원이 관련된 보도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으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약간의 반사이익을 본 것 같은데 추이로 보면은 민주당은 조금 빠지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. 지금 뭐 청문회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당은 조금 소강 상태, 국민의힘은 다시 재결집하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아마 갤럽은 지난주에 발표를 안 했는데 21% 지지율로 그 전주에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갤럽도 이번 주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부 지표별로 보면은 2주 전만 해도 20대가 국민의힘이 사실 더 높았었어요. 근데 지난주부터 좀 붙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무당층도 잘 모르겠다. 여기서는 10% 초반 정도 나타났고요. 70세 이상은 민주당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열세. 이 지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지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보다 훨씬 더 양당 격차가 큽니다. 약간의 하우스 이펙트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는데 민주당은 리얼미터보다 조금 높죠. ARS가 사실 더 지금은 민주당 여당이 됐기 때문에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그보다 이제 리얼미터보다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보시면 무당층이 10.7%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대, 30대에서 무당층이 좀 많이 잡힙니다.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20% 중반에 무당층이 잡히는데 리얼미터 앞선 통계표를 보시면은 리얼미터는 20대에서 10% 정도의 무당층이었는데 여기는 20% 중반. 결국 여기에 좀 샤이 국민의힘 표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강조한 거고요. 또 이념 성향별로도 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무이념층 여기서 32%의 무당층이 있는데 여기서 또 샤이 국민의힘 보수 표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여론사꽃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론사꽃 결과가 지난 대선에서 조금 하우스 이펙트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비싼 게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3주째 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가성비 제가 지금 몇 번 다른 방송에도 나가서 말씀드린 가성비가 더 중요한 시즌이 됐습니다. 여론사 꽃은 사실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 샤이 보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좀 과제로 남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론사꽃 관계자분들 또 김어준 공장장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는 걸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국 갤럽 조사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니까 갤럽 꽃 뭐 등등 지표를 갖고 만날 텐데 아마 이번 주에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명 찬반 그리고 정청래냐 박찬대냐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가늠해보는 지표를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결과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충성!